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죠. 차영수 소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치료제 하는데 왜 목소리에 힘이 이렇게 쭉 빠지셔서 이렇게. 아, 그랬습니까? 네. 제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오늘 뭐 드래곤플라이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사실 시장 안에서는 약간의 성장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장하면 이제 우리 태극전사들도 오늘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 사무실 근처인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저녁 때 이제 행사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이 독일을 이제 꺾은 그 기염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어찌 됐든 뭐 지금 현재 이변들이 많죠. 사우디가 첫 승을 거두고 네.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 상승 대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말씀드렸고 이게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트리거로 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성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성장이 목말라 있는 시기죠.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는 플랫폼과 관련된 것을 그냥 그쪽 업계는 다 성장하는 거야 라고 봤었고 2021년 가을에는 메타버스는 다 성장하는 거야 라고 봤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은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섹터별로 들어가는 거죠.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진정하게 성장세를 보일 것인가 이런 것이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장주에 지금 목이 말라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1%대 오름세를 최근에 하락할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요. 그렇죠. 상승할 때는 또 반대로 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첫 번째 종목 키움증권에서 선택한 삼성 SDI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요. 조연에서 주연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삼성 SDI는 항상 주연 같았는데 그 안에서 또 키 맞추기를 보자면은 조연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GM과 볼보 등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주연이 된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이죠? 그 얘기랑은 좀 거리가 있고요. 원래 항상 주연만 하던 정연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남들도 다 주연인 줄 알죠. 원래 내 인생은 내가 주연이지.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주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 3사가 있죠. 배터리 3사에서 가장 부각을 받은 건 뭐죠? LG 엔솔이죠. 아무래도 LG 엔솔이 이제 주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SK온,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내년에 이제 물적 분할할 SK온과 삼성 SDI가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LG 엔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늘에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주연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GM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네. 지금 일단 미국에 우리가 그 IRA법에 편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미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삼성 SDI는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벌써 몇 개가 있고 SK온도 공장이 있는데 SDI가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인데도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코발트 프리 배터리라든지 젠6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출력 고사양 배터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플랫폼 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죠. 이제 GM이라든지 볼보 같은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렇게 빨간 볼펜을 들고 있는데 빨간 볼펜으로 이런 거 체크하는 가능성. 이거는 되면 대박이지만 반반으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다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오류가 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GM이 삼성 SDI하고만 손을 잡을까요? 전 세계 모든 배터리들하고 다 접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부분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 굉장히 새로운 트리거가 되겠죠. 그거 아니더라도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능성이라고 콕 집어서 또 이걸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삼성 SDI 말씀해주신 것처럼 LG엔솔의 그림자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무언가 그래도 드라이브를 건 듯한 모양새가 보이기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유독 삼성 SDI를 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고
찾아볼게요. 이제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반등세를 본격적으로 나타낸 게 에코프로 EM의 이제 회사 만들어지는 소식. 그러니까 네. 회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낸다, MOU를 한다, 신문 기사 내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 SDI고 에코프로가 EM 공장 만드는 동안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EM 공장이 완공이 되니까 이 물량은 다 삼성 SDI로 갑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증권에서 화들짝 놀란 거죠. 야, 그 많은 물량 갖다가 삼성 SDI가 뭐 할 건데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다 소화할 수 있어? 라고 봤는데 에코프로가 최대 공장을 만든 거죠. 네. 규모 면에서는. 그거를 삼성 SDI가 어디에 쓸 것인가? 삼성 SDI는 그림을 다 그려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젠6 배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온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내일경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에 벤츠가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 공개를 했고 그게 올 여름에 직접 1000km를 달려봤어요. 아우토반에서. 그게 젠6 배터리입니다. 이게 1000km 이상 가는 배터리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을 공략하는 천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 배터리가 지금 같은 경우 보통 한 뭐 500km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름 만땅 채우면 500km, 하여튼 400에서 500km 가는 거죠. 정현 아나운서 같이 뚜껑 열리는 차 같은 경우는 한 300km밖에 못 가겠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 전기가 1000km 간다? 이거는 뭐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편함이 없어지죠. 그렇죠. 지금 전기차가 이제 세컨드카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뭐 시골을 내려가야 된다? 이럴 때는 전기차가 좀 불안한데 이게 이제 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 SDI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규칙에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삼성 SDI의 투자 핵심 포인트는 무엇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지금 미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될지,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배터리 사업부를 더 봐야 되는 건지 콕 집어주시죠. 일단 그 2페이지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RA법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와 오해가 이제 섞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조건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가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광물 조건을 보게 된다라면 배터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DA 체결한 국가, 중국과 FDA가 체결 안 됐기 때문에 중국 광물을 안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러니까 저는 재활용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되는 줄 알았는데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경우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조달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데 이건 내년 1월 달에 법이 더 강화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저희가 나오면 또 체크해 드릴게요. 근데 부품 조건 같은 경우도 배터리 주요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페이지 준비된 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삼성 SDI 실적 전망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이제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중대형,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매출의 YOY 제일 끝판을 한번 보시죠. YOY를 보면 매출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0% 증가할 걸로 봐요. 자,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20% 이상 증가되는 기업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소형 전지가 16%, 중대형이 27%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일단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죠. 자, 영업이익률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거의 러프하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해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들었어요. 올해 그 여름 때쯤에 네.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본 거죠.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해와 같이 뭐 환율이라든지 전쟁 트리거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더 놀랍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하고 있는 거에서 영업이익률하고 120을 하는 거에서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100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가 가시죠? 120을 팔려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100에서 120을 파는데 영업이익이 유지가 된다? 이건 놀라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삼성 SDI의 내년도를 한번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장에서는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셀 업체하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이랬어요. 최근 정고점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그렇죠. 약간 이게 눌림목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 조금 더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 SDI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믿어보자라고 정리하면서 이 삼성 SDI 조연에서 주연으로라는 리포트를 확인해 봤고요. 한 줄평은 움츠리는 개구리가 멀리 뛴다. 도약을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무엇을 볼지 말이 많은 종목이죠. 카카오뱅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디레버리지 국면을 맞이한 성장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디레버리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카카오뱅크의 이 제목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을 높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좀 많이 받았죠. B2 같은 거 이제 쉬웠죠. 대출 받기가 상당히 쉬웠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 경기가 둔화된다라면 그리고 이자가 올라간다라면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 우리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빚을 줄여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디레버리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지인하고 여담으로 뭐 이렇게 미국의 소비주들 경기 둔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금리 올라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흔히 직장인들이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자, 그런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융회사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디레버리지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SK증권의 카카오뱅크의 기조는 그냥 은행으로 본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본 게 아니라 은행으로 봤다라는 점. 카카오뱅크를 보는 투자자분들마다 시각이 다르잖아. 이거는 뭐 플랫폼이다, 뭐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단순 은행으로 봤다라는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이 줄여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특히 부동산 금융을 줄여야 하는 증권사와 다르게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좀 하죠. 그렇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뭘로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은행 같은 경우 예금을 많이 받으면 은행은 뭐죠? 그거 다 부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은행에 맡기면 그걸 언젠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나한테 1,000만 원 맡겼다가 언젠가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이건 부채로 잡아놓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자를 받아야 예대 마진이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예대 마진이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출을 줄여야 된다?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줄여야 된다? 이게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이 37%인데 다른 은행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금융, 뭐 KB금 이런 데에 BIS 비율이 평균 15%예요. 그러니까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좀 속된 말로 땡겨놔야지 맞습니다. 돈이 예. 많이 되는 예. 건데 대출 성장률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은행들보다 더 불편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좀 긍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향후 28일에 이 코인원이 기존의 연동 계좌를 원래 농협이랑 했었는데 이걸 카카오뱅크로 바꾼다고 네. 그것 때문에 나는 카카오뱅크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소장님은 카카오뱅크의 장점으로는 무엇을 찾아보셨는지. 근데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 게 거래은행이 농협에서 카카오뱅크로 간다고 해서 카카오뱅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그 이익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수수료 정도겠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죠. 이게 거래원이 바뀐다라고. 자, 여기 리포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9월 말 현재 고객 수가 전년 말 대비해서 10%가 늘었다라는 거죠. 고객 수가 늘어났다는 건 좋은 거죠. 네. 자, 모임 통장 유저가 22% 증가했다랍니다. 좋은 이게 거죠.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모임 통장에 네. 뭐 1억씩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약간 주로 뭐 개 차원에서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늘어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호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개인 고객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업 고객이 있어야 큰 돈이 큰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와 이걸 가지고 하는데 개인 고객들인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도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정현 아나운서랑 저랑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긋고 그럼 나중에 카카오페이 5만 원씩 내자라고 했을 때 그게 카카오페이한테 수익이 될까요? 수수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는 누가 내죠? 카카오페이. 그렇죠. 그건 다 그러면 그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신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MS를 2%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낮게 인위적으로 맞는 건데 일반 은행들이 이거 선전하는 거 보셨나요? 왜냐하면 일반 은행들은 그냥 일반 대출해 주는 게 낫지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중금리 대출에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리 올라가기 전에 올 초만 하더라도 은행권에 가면 대출 금리가 뭐 한 2, 3%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 금리가 이제 거의 10%에 육박했죠. 7, 8%대 중금리를 했는데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은행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시장에는 연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카카오뱅크는 여기 들어갔다가 연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진실과 오해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은행을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나겠지. 여러분들이 월급을 은행으로 받아가지고 각종 거기서 계좌 이체하고 마이너스 통장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VIP 대우해 주시나요? 아니죠.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담보대출을 얻기 위해서 4억, 5억씩 땡겨가는 걸 기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작은 개인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현재 지금 이러한 대출 성장률이 좀 조정되고 있다. 이 점을 팩트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우리가 물론 뭐 긍정적인 요인, 기대 요인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습니다. 리포트 믿어볼까요? 예, 일단 뭐 디레버리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걸 잘 분석했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차영주 수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